지금 제가 시접에 맞게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놨다가 이제 원단이 되게 많이 자를 때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바깥에 놔뒀다가 하나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시접을 조금 짧게 쓰고 가위집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콩사입니다. 제가 그 원단을 일부 세팅을 하고 바느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시접 관련해서도 한번 가위집 주는 방법, 시접 폭에 대해서 한번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딸기 지금 패턴을 바느질 하다가 영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과는 벌써 이미 다 끝냈고요. 어차피 조각이 3조각이고 되게 커가지고 엄청 금방 끝나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큰 아플리케 꽂고는 뒤에 인터페이싱 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방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리지널 방법 아플리케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사이즈가 지금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쉬운데 원단이 살짝 밀릴 수 있겠더라고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뭐 이제 초보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풀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시침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시침하는 아플리케에서 시침을 해놓고 이렇게 시침을 해놓고 시침 피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직접 실로 시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그런 방법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아플리케 사이즈가 좀 작아지거나 변형이 생겼을 때 하시기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로 시침을 하시면서 하는 방법보다는 좀 처음에는 힘드셔도 손에 잘 익게끔 바느질 해주시는 방법, 바로 시침핀만 꽂아서 바느질 해주시는 방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큰 작업을 아플리케를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작은 것만 했을 때는 원단이 크게 밀릴 일이 없어요. 막 그 안에서 어차피 몇 담 안 뜨면 끝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의 통으로 된 원단을 아플리케 할 때 크게 할 때는 약간씩 잡아 당겨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보다. 이제 그럴 때는 가위집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뭐 요런 사이즈나 요런 곡선이나 지금 뭐 라운드 뭐 지금 요렇게 꽃 모양, 뭐 기타 등등 사과에 들어가는 잎사귀 요런 아이들은 가위집을 주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위집을 주지 않을 때는 시접을 적게 줘요. 시접을 적게 준다라는 기준은 0.5, 0.3인데 저는 기본이 0.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위집을 안 낼 때는 저는 0.3까지도 시접을 잘라내요. 남기고. 근데 이제 올이 많이 풀린다 그럴 때는 0.3은 조금 부담스럽고 0.5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바느질을 하고요. 지금 이제 가위집을 준다 했었을 때는 굳이 시접을 0.3까지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위집을 줄 때는 어차피 곡선이 잘 돌아가고 이제 큰 조각 할 때는 조각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잡아 당겨지는 것 때문에 가위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위집 줄 때는 시접을 0.5 정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뭐 정답은 아니니까 뭐 요렇게도 잘라서 해보시고 0.5로도 해보시고 0.3으로도 해보시고 바늘도 어떤 거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본인이 테스트 하신 후에 나는 요럴 때는 0.5가 좋고 요럴 때는 0.7이 좋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막 0.7 시접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큰 아이들 작업하실 때는 저는 지금 가위집을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위집을 내봤어요. 솔직히 저는 안 내도 되는데 가위집 냈을 때와 안 냈을 때의 차이를 한번 느끼고 싶어서 했는데 확실히 당겨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당겨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씩 사이즈가 이게 조금 이쪽으로 밀리거나 근데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한 뭐 0.1mm, 2mm 정도 밀릴 수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거진 라운드형의 딸기 모양이에요. 근데 원단의 식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은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잘 되고 당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쪽은 자연스럽게 바느질은 다 되는데 원단이 살짝 잡아당겨지면서 바닥지가 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식서 방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인이 하시다가 이쪽은 원단이 조금 잡아당겨지는 게 좀 있고 부족할 것 같아. 그럴 때는 가위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을 유연성 있게 바느질하는 방법을 조금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조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접을 막 잘라놓고 하면은 원단 먼지가 너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작업할 때는 시침핀으로 대충 고정을 하고 꼭 가위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직전에 가위집을 주고 있습니다. 가위집의 폭은 막 또 뭐 정확하게 뭐 몇 미리 남겨놓고 자르는 게 좋냐 뭐 그거보다는 이 올라가 있는 원단에 올이 많이 풀리는 거다. 그럴 때는 가위집을 너무 깊게 주시면 원단 올이 풀리는 게 겉에서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좀 탄탄하고 조직이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탄탄하다. 그럴 때는 가위집을 조금 깊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위집 주는 막 몇 밀리예요? 라고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유연성 있게 바느질 한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바느질이 이제 뭐 예쁜 부분만 좀 도드라져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당겨지고 울고 막 그래요.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뭐 매일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때는 좀 바느질이 좀 더 예쁘게 나오고 막 성격이 급한 게 막 나올 때는
보면은 막 저도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만드시는 분들도 아, 왜 나는 잘 안 될까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뭐 예쁘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더 즐거운 바느질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한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